오늘은 좋은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류보다는 채식이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육류를 먹어야 단백질, 지방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양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채식이 좋다면 육류가 어떻게 해로운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 방법은 우리나라가 암, 당뇨병, 고혈압 이런 생활습관병들이 일어난 연도를 추정해보고 그 연도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현대의 생활습관병, 그것은 육류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육류와 운동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류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늘어나고서부터 많은 혈관 질환, 암 등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훈자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훈자 나라는 주로 먹는 것이 곡식, 과일, 채소, 그리고 이 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건강한 그 소나 양들에서 얻는 그 우유, 양류, 그리고 건강하게 산에서 키운 계란,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이 의사들은 그렇게 장수하며 건강하게 되는 원인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높은 산에서 살면서 노동과 운동을 적당하게 잘 하면서 인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식생활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그 질병이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봐도 육류가 그렇게 해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육류를 먹게 되면은 뭐가 부족하냐면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없으면 그 육류 속에 있는 지방질과 단백질을 태울 수 있는 그 쏘시개, 말하자면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 엔진에서는 반드시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 연료를 태울 수 있듯이, 그 스파크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기력이 부족해서 소화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어서 때로는 비만증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들을 잘 흡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좀 먹더라도 그것을 잘 흡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육류를 그대로 몸에 축적이 되니까 많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심장 혈관이 망가지고, 그래서 세포들이 망가져서 세포 유전자가 망가져서 그게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또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므로 당뇨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가 해롭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 오아시스가 두 군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쥐들은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험하기에 아주 좋았는데 그 두 쥐들은 발견했을 때는 아무런 병도 없었고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에 고기와 흰빵 이런 것들을 주니까 한 그룹에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이 이제 특수부대가 어느 지역에 고립돼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국 함선을 침몰시키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 먹었는데, 거기 있는 물건들은 뭐냐면 쇠고기, 흰빵, 비스킷, 그러한 것들을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발견됐을 때 그들에게 많은 각기병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각기병들은 비타민 B1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인데, 이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병이랍니다. 이 비타민 B1의 부족을 많이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인들이 흰쌀과 밀가루를 많이 먹음으로써 이런 각기병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비타민들이 결핍되어서 그것이 잘 태워지지 않으니까 바로 독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 태워지지 않으니까, 잘 태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독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매연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활성산소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도 그렇게 독소가 발생되지만 그 고기 자체에도 벌써 독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독소가 이미 있어서 동물이
채식을 하는 동물이든 육식을 하는 동물이든 그 과정에서 벌써 몸에서 독소가 발생되어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독소가 있는 것을 먹을 때도 독소지만 그것을 우리 몸에서 태울 때도 또 독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중적으로 우리는 그게 음식이 아니라 독을 먹는 것입니다. 육류에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없는 그 기름기 때와 같은 그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혈관에 끼면 혈관 질환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산화된 그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독소죠, 독소.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도 생기고 황달을 일으키기도 하고 간 세포를 손상시켜서 간염이나 간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니까 중풍이 생기고 뇌에서 그 모세 혈관이 터지게 되면 중풍이 일어나고 또 뇌에 혈관이 터지는 그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심장병, 위험한 심장병이 생기고 암 같은 그러한 무서운 질병들이 육식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섭취되는 육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 잘 쓰여질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채식에서 다 얻을 수도 있지만 우유 속에 깨끗한 우유 말하는 거죠. 요즘에 더러워진 우유 말고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이러한 싱싱한 풀을 먹은 그러한 소들이 내주는 그러한 우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는 적당하게 먹으면 콜레스테롤,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지방질과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수명이 단축되고 불치의 질병들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생겨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서 신장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신장, 그것을 나쁜 노폐물들, 나쁜 콜레스테롤 이것들을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신장이 무리가 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달걀이 너무나 먹기 어려운 그러한 먹지 못하는 계란으로 변했죠. 그런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달걀이 너무 많은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걀을 먹으려면 아주 이렇게 방목된 그러한 곳에서 사육되는 그러한 계란을 구입을 해서 아주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이 계란의 흰자 속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고 노른자 속에는 또 지방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좋은 계란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과다한 단백질과 지방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좋은 계란을 영양 섭취를 위해서 드셔주면 좋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 양이 아주 적습니다. 25에서 50g이면은 하루 분량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식은 단백질을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늘림으로써 영양소 불균형이 생겨서 독소가 생기고 비타민 섭취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현대의 육류는 밀집 사육을 하고 항생제를 사용하고 약물을 사용하고 똥 속에 뒹구는 그러한 동물들, 그래서 그 피부 속에는 많은 기생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방질이 너무 많은 상태, 과지방질 상태, 그리고 동물의 질병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류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원인이 되어서 각종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들이 생기면 반대로 이 원인을 없애면은, 그리고 원인을 없애고 이제 좋은 채식으로 이렇게 싱싱한 먹거리들을 아주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요리해서 맛있게, 지방질 같은 거는 들깨 같은 거를 많이 먹고, 호두,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먹고, 또 단백질 종류는 콩 종류, 그리고 현미 눈 속에 있는 눈, 껍질 속에 있는 비타민 E 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 주면은 영양 결핍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우유나 산양류를 드시면은 참 좋습니다. 저희가 키운 산양류를 먹어보니까 안 먹을 때하고 먹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먹을 때는 더 힘이 나고, 안 먹으니까 힘이 좀 빠지고 체중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은 좋은 우유나 좋은 양류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란보다는 양류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해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육류가 해로운지를 알면서도 이 세상의 습관이 육식을 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회식을 하면 육식이 나오게 되고, 모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육식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어디 국에도 포함되어 있고, 무슨 만두에도 포함되어 있고, 무슨 피자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 상업을 하는 그러한 장사들은 거의다가 이러한 육류가 포함되고 입맛에 맞춰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절제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절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육신적인 식욕, 여기에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입맛에 따라서 육신이 요구하는 그대로 살아다 보면은 분명히 육신은 질병으로 몰고 갑니다. 육신적인 입맛은 질병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자가 맛있지만 그 과자는 해로운 것입니다. 사탕도 달콤하지만 그 속에 좋지 않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는, 저항력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설탕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입맛을 따라가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따라가고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복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섬길 것을 선택하든지 육신을 따라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청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영덕에 있는 모리아 동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